지금은 부동산 하락기인데 상승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상승하는 곳을 사야 될까요? 하락하는 곳을 사야 될까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나오고 대출금리가 잠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죠. 물론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거래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저번 달, 저저번 달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2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곳을 사야 돼? 아니면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곳을 사야 돼? 그리고 왜 가격이 올라가는 곳이 나오고 떨어지는 곳이 나오지? 이게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현재 수도권 부동산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죠. 가격이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인데 가격이 올라가는 곳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반등했다 뭐 그렇게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진짜 가격이 반등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들어간다면은 주식처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품을 사야 되나,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싸니까 떨어지는 걸 사야 되나, 근데 샀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막을 좀 보면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를 예로 가지고 왔어요. 이 아파트는 송도에서 대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33평인데요. 최고가가 작년 여름에 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월 달에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죠. 대략 한 2억 7천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송도 아파트들이 이럴 거예요. 9억 10억 정도 됐는데 한 6억 정도까지 내려온 거죠. 그런데 송도의 또 다른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송도의 아파트입니다. 67평이긴 하지만 보게 되니까 가격이 6억, 7억, 8억, 12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2015년, 16년, 17년, 18년, 20년, 21년, 23년 거의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찌됐든 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아파트가 우상향하는 아파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궁금해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다른 면적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67평이잖아요. 다른 면적을 보게 되니까 32평, 40평이 있더라고요. 32평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가을에 8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죠. 그런데 올해 2월에 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략 이것도 한 2억 8천 정도 떨어진 거죠. 그리고 40평형을 보게 되니까 재작년 여름에 8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작년 여름에는 6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지금은 조금 더 싸겠죠. 보니까 어때요? 재작년 여름이랑 가을이 가장 피크였었고 2021년 여름과 가을이 가장 피크였었고 그 이후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뭐 한 2억 정도 40평도 떨어지고 있네요. 보니까 같은 아파트 내에서 67평은 올라가고 있고 작은 32평과 40평 뭐 작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국민평수죠. 국민평수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같은 아파트에서도 올라간 매물이 있고요. 내려간 매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동이 다 떨어지고 있다, 어디 아파트가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면적마다 또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세가 하락이었잖아요. 특히 송도는 대세가 하락이었는데 그 대세에 따라서 거래가 많이 되는 국민평수 같은 경우는 대세랑 거의 비슷하게 갔고 대형 평수인 67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민들이 접근하는 평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이 올라간 면이 있다. 그리고 79주 연속 하락한 세종이 있죠. 뭐 집값 하락을 얘기하면은 대구랑 세종을 빼놓을 수 없는데 79주 연속 거의 뭐 한 2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죠. 근데 가격 상승한 실거래가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된 곳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계속 가격이 상승한 그 단지나 아니면은 그 아파트의 그 면적을 사야 되는 것인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싼 맛에 사야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앞으로 집을 살 때는 많이 떨어진 매물을 사야 됩니다. 왜냐면은 많이 떨어진 매물들이 가성비가 일단 좋고 거래가 많이 되고 이제 국민 평수나 소형 평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올랐던 집들을 보니까 어때요? 67평 막 이래요. 그럼 67평을 일반 서민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많이 떨어진 가격에 32평을 사고 나머지 차액 6억을 뭐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월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는 결국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발품을 팔기 전에 전부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손품을 먼저 팔고요. 이제 손으로 검색을 많이 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은 가서 발품을 팔아보는 거죠. 직접 현장을 좀 뛰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 2평형대는 오르고 2평형대는 또 내리고 있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싼 매물은 내가 찾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저렴하고 싼 매물을 알려드리려고 착한 부동산 앱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매물들을 모아서 그걸 이제 분류해주고 급매물을 시연시켜준 앱이었는데 모 기업에서 자기네 매물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막는 바람에, 크롤링을 막는 바람에 이제 서비스를 종료했었죠. 결국엔 이제 여러분들이 손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보고 내가 어떤 지역의 어떤 아파트, 한 아파트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봐야 돼요. 넓게 그 주변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많이 떨어진 곳도 있고 오히려 올라간 곳도 있어요. 근데 올라간 곳을 높은 가격 주고 사지 말고요, 많이 떨어진 곳을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은 그게 가성비 좋은 투자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샅샅이 알고 나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